자, 이렇게 임기 반환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네, 시정연설 내용과 향후 전국 전망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취임 후 네 번째, 또 조국 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후에 이제 처음으로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자, 교수님 먼저 시정연설의 좀 개념, 어떤 성격의 자리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산안을 국민들에게 제출하니 행정부가 제출하니까 제출하면서 이제 통과시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당부드리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산안 편성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하는 거니까 시민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거든요. 국무총리가 아니란 말이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게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철학도 밝히고 기조도 얘기하고 예산 통과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과거 정부 사례를 좀 잠깐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예산안을 대한 뭐 협조를 구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나요? 지난 정권 때도 이제 대통령이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자리니까 국회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고 과거 역대 정부들도 거의 참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100% 대통령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국무총리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정연설은 꼭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짧게 질문드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분위기란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안을 이제 편성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부가 하는 나라도 있고 국회가 의회가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행정부가 편성을 하는 거니까 네.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미국의 경우가 매년 초에 연두 교서를 발표하죠. 대통령이. 그 전까지 우리가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직접 나와서 예산안을 설명한 자리는 아닌 거죠. 1년 동안의 국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의 시정연설과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정연설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네. 그 교수님 그 혹시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기사들이 어떤 내용이 네.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혹시 이 내용은 좀 의외였다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그 의외였다라기보다는 공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던 게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공정, 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가 나왔던 게 9.19 정상회담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많이 강조됐었죠. 네. 그리고 포용국가라는 건 사실 올해도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포용이라는 게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뭔가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포용국가를 얘기했었거든요. 지난해. 근데 올해는 공정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많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재의 갈라진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사회 통합, 공정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된 그러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번이 네 번째고 네. 지금 시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7년 6월부터 올해 지금 오늘 그 시정연설까지 주요 키워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에 어떤 현안들을 반영한 그렇다고 봐야 연설이 되겠죠. 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뭐 지금 보면 야당에서도 빠진 내용들도 있다고 하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 이슈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이번에 이거는 좀 넣었으면 하는 뭐 빠졌다고 아쉬운 대목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통합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통합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시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통합의 가장 전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볼 때 노동 개혁이라든지 또는 기업 개혁,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워낙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랄까,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설에 그런 걸 다 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동개혁, 재벌개혁이야 이 정부의 기조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빠진 것 같긴 한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같은 것이 좀 빠진 아쉬움이 있어 보이고 굳이도 하나 첨언을 한다면 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수석보좌관 회의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조국 사태로 불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쯤 그 언급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예, 좀 있었으면 예, 좋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또 같이 거론을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강조를 한 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게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런 것들인데 역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아무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어떤 의지나 바람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 거거든요. 단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하는데 공수처를 설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건 또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때도 여지없이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집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란 말이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이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인데 역시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응은 대단히 싸늘했고 냉담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같이 합의를 모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국 정국에서 이를테면 뭐 공수처도 지금 화두입니다만은 예산안 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예산안 얘기하러 나온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비판을 할 수 그럴 수 있죠. 있겠습니다만은 뭐 X자를 한다거나 뭐 아예 귀를 막은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저는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당 등 야당이 오늘 한국당이 그렇게 했죠. 뭐 X자로 한다니 귀를 막은 의원도 제가 봤는데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글쎄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거든요. 단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야당의 관점에서 볼 때 꼭 야당이 아니라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지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애써 그렇게 귀를 막고 X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건데 전 대통령께서도 너무 진영 안에 핵심 지지층의 의견에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우린 지적을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네. 한국당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죠. 들은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호 관용과 이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도 뭔가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당도 여권에서도 꼭 핵심 지지층이 아닌 상대방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이게 교호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애써 저렇게 뭐 귀를 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그게 국민들 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귀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닌지 한국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이나 이런 네. 것들 할 때는 경청하거든요. 전 지난해는 언젠가 또 뭐 리본 달고 검은 리본 달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야 마찬가지인데 특히 저런 태도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퇴행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평론하셨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야당의 어떤 그런 제스처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했나요? 비슷하게 이러는데 이 정도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체로 야당들이 이제 애써 외면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였는데 지난번에도 한국당이 뒤를 돌아섰던 적 있잖아요. 의자를 뒤로 돌리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점점 이런 식의 가는 건 점점 적대적인 대립을 더 강화하는 거라서 좀 야당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뭐 예산안도 있고 뭐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분위기를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네. 향후 전국이 이제 순탄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공수처법이 워낙 지금 아예 한국당은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제안한 백혜련 의원안이 있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권은희 의원안이 있어요. 예. 약간씩 다르긴 한데 한국당은 아예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전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뭐 임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 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백혜련 안을 냈습니다만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를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안을 내는 게 맞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문제로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여당의 설득 작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야당의 좀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여당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게 표결로 간다면은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 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비론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15대 국회 때부터 이미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완전히 무슨 그 한국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폐청, 공포청이 되는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국당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한국당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좀 경청해서 뭔가 합의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게 소통과 포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올해 곳곳에서 지금 여야 이견이 많아서 올해도 뭐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네.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